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주도우미 형태로 가서 이제 그 친구를 네가 돌봐주고 하다 보면 먹고 재워주고 뭐 돈도 얼마씩 주겠다고 한다. 며칠 지내고 이러다가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게 팔려가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팔아달라고 그랬었죠. 아무리 어째도 북한보다야 살기가 낫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 야, 내 너를 넘기려면 네 물건이 있니? 뭐 어떻게? 너 나한테 서비 줘야 될 게 아야? 이러는 거예요. 서비라는 게 그거예요. 너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내가 너를 넘겨주지 해서 며칠만 있으면 19살인데 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나를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가니까 집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라기보다는 값으로 팔리는 물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짜 상품이에요. 그리고 나이 어릴수록 값이 더 싸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싸구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물로 팔릴 때는 내보다도 그때 젊은 애들은 막 10,000원, 이민폐 10,000원에 팔리고 그런데 저는 3,000원에 그때 팔렸어요. 저를 넣고 어떻게 동거래 되는 건 다 알고 넘어왔지만 중국 부럽고하고 연길에 들어왔을 때 중국 부럽고 보고 그랬죠. 한국 보내달라고. 너 미쳤구나.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너 죽으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한족 동네에다 저를 팔아넘긴 거죠. 딸 하나를 데려가면 딸 데리러 무조건 올 것이다 하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들어가는 날에 그날 아침에 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어디를 해서 보낸 거죠. 큰 딸은 그렇게 해서 먼저 보냈고 작은 딸하고 둘하고 우리 셋이 천정에 숨어 있다가 너무 무서웠죠. 왜냐면 양철판 그 처마 그 사이에 저희를 숨겨놨거든요. 그 여름에 그 태양볕에 그 안이 정말 지글지글 끓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뜨거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호흡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덥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를 팔아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여자가 왔다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 브로커들이 4-5명 쫙 와요. 와서 사람을 앉혀놓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인물을 보고 체격 보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진짜 현대판 노예 상인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네들끼리 앞에다 태우고 내 동생하고 나는 뒤에다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연길 시내에서 택시하고 사람이 같이 걸어갈 정도로 막 찻길에 사람들이 건너 다니고 뒤에다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엄마 탄 택시는 이렇게 가고 우리 탄 택시는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사거리에서 푹 찢어진 거예요. 엄마 하고 막 그러니까 너네 붙잡히고 싶으냐고. 나도 애들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러다 다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던 엄마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만 꽉 안았죠. 딱 마늘 20살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동생을 지켜줘야 되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했잖아요. 이젠 피부 칠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너무 알 게 없는 거예요. 딸 하나 찾으러 왔다가 2딸까지 마저 잊어먹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3일을 먹지도 않고 울면서 진짜 부탁을 했어요. 너네 근데 날 돈 주고 사왔다며 100만 원, 한국 돈 그때 100만 원 돈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우리처럼 많이 안 줘도 된다더라. 우리 한 반값이면 엄마를 데려온다는데 내가 뭔 짓 해서라도 내가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갚을 거니까 우리 엄마 좀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찾아서 그쪽하고 연락이 돼서 엄마하고는 한 열흘 만인가 저희가 연락이 돼서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
근데 뭐 저희가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는 없고 밤에 아마 자정은 되었을 것 같아요. 계속 산만 걸을 수 없어서 그리고 뭐 길에도 이제 다니는 사람도 차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큰 길로 내려왔어요. 뒤쪽에서 차 불빛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차 한 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였고 저희 옆에 다가오면서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길래 뭐 도와주려고 그러나 싶은 찰나에 저희 언니를 이제 낚아채가지고 차에 실었어요. 이게 일단 언니를 실은 다음에 이제 차가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밖을 나가 보니까 엄마가 언니를 찾아왔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아도 언니의 이제 속옷이 이제 물들어 있었고, 언니는 이제 그 차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몹쓸 일 당한 다음에 버려졌어요, 길가에. 근데 저희 언니가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근데 그 탈북 과정에서 단 2살이 많다는 이유로 저보다 훨씬 험한 삶을 살았어. 그 일 있은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도 엄마, 언니, 저희 셋이서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저 기억 저편에서 사라지길 이를 바라기도 했고. 아는 지인이 중국에 가서 고사리를 꺾고 팔면 한 달만 팔면 중국 돈으로 4,000원을 받는데요. 결국 따라 나섰는데 결국 그 여자가 중국에 와서 나를 팔고 가고죠. 저희가 도착한 앙가라 하는 곳은 마을이 아니고 산속에 땅 움막을 파고 만든 집이에요. 결국 땅을 파서 만든 집이다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8명이 빼곡히 누워요, 한 방에. 어느 날 보면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옆에 와서 다른 남자 새끼가 있고, 눈 떠보면 위에 남자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발로 확 차서 내리뜨렸어요. 그 7명을 다 안 재워요. 안 재우고 밤새 때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발 좀 요구조건 들어줘라. 우리 좀 살려주라. 그때부터 성폭행, 강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관계 한 번도 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데리고 오면 그 브로커비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돼야지. 17살짜리 남자 손목 한 번 못 잡으면 이 애가 이걸 벗겠어요, 옷을? 그 불쌍한 애를 왜 그러냐고. 내가 왜 중불나게 나서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 17살짜리 애를 같이. 남자 4명이 이렇게 사각으로 서서 이쪽에서 한 명 이쪽으로 차고 또 이쪽에서 저쪽 차고 하면 축구공이죠. 인간 축구공으로 발길 때 차가 한참 맞다 보니까 까무러진 거예요. 정말 그 악몽은 정말 잊혀지잖아요. 집도 아니고 어제서 1개월을 낮에 누운 산에 가서 고사리를 꽂고 밤에는 그 온갖 치욕 다 먹고, 누군가가 제발, 마지막엔 정말 간절한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 나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럼 나 그 사람한테 운을 갚겠습니다. 동안 감춰왔던 얘기를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동생의 입장도 뭐라고 표현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하루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근데 언니랑 기회 돼가지고 단 둘이서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맨 정신에 언니가 삼겹살을 먹다가 갑자기 껄껄 울면서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모두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해서. 북한에서의 삶은 나라를 위한 삶이지 여성으로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 역시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이겨내는 삶이었어요. 나의 닥쳐진 삶이 나를 그 길로 내몰았고 그 길을 이겨내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 탈북하면 탈북 여성들 다 저렇더라.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다. 제발 북한 여성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끝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피해자가 숨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당당했으면 좋겠고 움츠러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